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에 개최가 됩니다. 참여 기업과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고요.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로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도 여기 관련주로 살짝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자, 19년도 1월에는 한국 기업 50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요새 한 해 한 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해는 반응을 많이 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좀 조용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 연도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주가들이 갤갤거리고 있죠. 자, 일부 몇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날아가는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갤갤거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산타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테마들도 이 산타랠리가 지속되면 한번 같이 튀어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국내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참여 기업을 알아볼 건데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기사로 내보낸 회사들 아니면은 뭐 기사나 아니면 포럼이나 뭐 숨어 있는 뉴스의 한 조각 그런 것들까지 좀 찾아서 밝혀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뭐 뉴스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도 취재진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있는가 봅니다. 이번 행사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ADC 기술과 비만 치료제, 신규 모달리티 분야 등이 주목받을 전망, 이쪽 관련주들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 행사는 1월 8일부터 1월 11일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되겠죠. 1월 8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9일에 시작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1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 참여를 했다고 관련주들이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호재로 무조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주가들이 워낙 갤갤되고 있으니까 조그만 호재성 뉴스라도 있으면 한번 워낙 거래량도 없고 매도량도 없다 보니까 한번 튀어주는 것은 쉽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지 자 이때까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자, 국내 참여 기업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개의 회사가 메인 발표자로 나옵니다. 여기가 메인 발표자면 조금 아래쪽으로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SK바이오팜, 카카오 헬스케어, 유한양행,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년째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도 지금 주가를 보면은 갤갤되고 있죠. 셀트리온도 이전에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요. 뭐 이번에 시파날 바이오 시밀러 제품하고 미국에서 승인받은 진펜트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발표 기업이 있고 참석 기업으로는 GC 바이오 파마, 펩트론, 인벤티지랩, 보령, 큐리언트, 에이프릴 바이오, 샤페론, GI 이노베이션, 신테카 바이오, 큐라클, 합타바이오, 유바이오 로직스, 동아 ST, 한미약품, 그 다음에 GC셀 지금 요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5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니 지금 확인된 것 말고 여기 50개가 안 되죠. 그죠? 플러스 아직 발표가 안 된 기업도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주를 한번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화이자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도 떴고 모더나 관련주가 떴고 그런 식이죠. 그죠? 자,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주들. 자, 1월 8일에 모더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주로는 소마젠, 차백신 연구소, 지니너스, 클리노믹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발표를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 다음에 가단트 헬스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루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도 발표를 하는데 여기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룬드백 발표가 있는데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캔서 문샷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또 루닛, 랩지노믹스, 젠큐릭스, 엔젠 바이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렇게 관련주고, 네, 오릭파마 발표가 있는데 여기 보로노이 관련주로. 그 다음에 1월 9일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유한양행,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날에 발표를 하고요. 네, 1월 10일에 셀트리온 발표가 있고요. 한소제약 발표가 있는데 여기 관련주로 올릭스, 티움바이오, 그 다음에 세레스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CJ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빠진 것도 있고 발표가 안 된 것도 있고 확인을 다 못한 것도 있겠죠. 1월 8일에 하나 빠졌네요. JNJ 발표가 있고 유한양행, 그 다음에 오스코텍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있고, 여기는 툴젠, 마크로젠, 인트론 바이오 또 이렇게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버텍스는 조금 핫한 이슈가 있죠, 그죠? CRIS PR 치료제 일 발표 성과에 따라서 좀 움직여 볼 수가 있고, 여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신약, AI 의료 이쪽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룬드백은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해 갔기 때문에 관련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추가 증설, 미국 공장 신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다들 증설하고 앞으로 더 생산을 많이 하고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말할 것 같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관련 내용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노보노디스크 일라릴리 여기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대표적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자, 여기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관련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자세히까지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인 일정과 국내 참여 기업 또 관련주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 JP 모건 헬스케어 1월 8일, 1월 11일까지 이 기간 전 1, 2주 전 이 기간 다음에 제약바이오 주가들이 움직여주는지, 여기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여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 워낙 다들 주가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 조그만 호재에도 빵 한번 튀고, 물론 그게 계속 튀어갈 호재는 아닐 거예요. 한번 빵 튀고 죽고는 하겠지만 단기 단타적인 트레이딩 입장으로 보면은 일정을 알고 있고 관련주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시세 움직임을 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죠? 이유를 알아야 트레이딩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 정도, 모니터링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트레이딩 할 때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